자, 오늘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입니다. 코로나로 어디 나가지도 못하니까 열심히 강의나 듣고 공부를 하도록 하죠. 자, 오늘 몇 페이지냐면 파트 4입니다. 파트 4. 파트 4 해가지고 173페이지. 지적도상 도로 없이 건축허가 받기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지적도상으로는 도로가 없는데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적법상 도로와 건축법상 도로는 다른데 지적법상 그 도로가 없어도 건축법상 도로만 있으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법 제44조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진입도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법 44조에 보면 메인이 뭐라냐면 어떤 땅이든지 건물을 건축하려면 건축법에서 인정하는 진입도로가 하나 이상 접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해갖고 건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장이 없는 경우는 언제가 지장이 없는 걸로 보느냐, 이거를 실전 사례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이렇게 해서 이게 실전 사례가 몇 페이지냐면은 자, 여기 있네요. 보면 경기도 영인시 처인구 남사면 아곡리 해갖고 페이지가 몇 페이지죠? 184페이지입니다. 2012 타경 8320 경기도 영인시 처인구 남사면 아곡리에 토지 매각으로 나와 있습니다. 토지 매각이죠. 이렇게 토지 매각. 근데 여기 보시기 때문에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는데 건물은 매각 제외로 된 거, 건물이 이 땅에 일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건물은 없었습니다. 땅인데 여기 보면은 4억 9,700에 시작해서 2억 5,400까지 떨어졌다가 보게끔 되면은 변경하다가 2억 5,400에 지금 보면은 낙찰을 누가 받아간다면 유동화 회사에서 받아간 거죠, 이게. 즉, 다시 말하면 유동화 회사에서 2억 9천에, 다시 말하면 이걸 사와가지고 경매로 집어넣는데 유동화 회사에서 이것이 2억 9천 이하로 떨어지게끔 되면 본인들이 유동화 회사에서 손해가 날 것 같으니까 자기네들이 방어 입찰을 하는 겁니다. 방어 입찰을 했는데 아무도 다른 사람이 안 들어왔으니까 자기들이 다시 갖고 있다가 한 1년쯤 있다가 다시 또 경매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낙찰 받은 것이 2억 5,400인데 3억 5,400으로 낙찰 받은 겁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뭔가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지목이 대지입니다. 그러면 남사면 아곡리에 이 땅이 지목이 대지고 일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왜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느냐? 자,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요 땅이 지금 경매로 나온 거거든요. 요 땅이요. 요 땅이 경매로 나온 거예요. 요 땅. 요 땅이 경매로 나왔는데 지적도상 도로가 없고 여기 이렇게 감정평가사가 했듯이 여기 보게끔 여기에 현황 도로만 이렇게 있을 뿐이에요. 자, 보시게끔 되면, 항공사진을 보시겠습니다. 항공사진을 보시게끔 되면은, 자, 요 땅인데, 여기 현황 도로는 이렇게 있죠. 여기 현황 도로는 있는데, 이게 다시 보면, 지적도상 도로는 없다는 얘기예요. 한번 지적도상 도로는 없죠. 그럼 지적도상 도로는 없는 이 땅에 건축허가 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안 내준다고 했기 때문에 가격이 어떤가? 떨어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현황도로가 아까 보면 있었죠.
여기서 뭐, 여기 항공사진에 보면 현황도로가 있잖아요, 여기요. 현황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현황도로를 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줄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 항공사진하고 토지 이용계약 확인호를 가지고, 이 남사면 그 담당자의 그 구청으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 남사면 아궁리 담당자가 누굽니까? 했더니 저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여자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분한테 가서 제가, 요 땅에 지적상 도로가 없고, 요 땅이 경매로 지금 나왔는데, 이게 이 땅을 가지고 내가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건축허가를 내줍니까? 하고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그 여자가 내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당연히 안 되죠. 뭘 이런 걸 물어보러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담당자 여자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건축법상 도로와 지적법상 도로를 이 담당자 자체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법상 도로가 없다면 건축법상 도로가 없는 걸로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법을 보게끔 되면은 지적법상 도로와 건축법상은 전혀 다르다는 얘기예요. 건축법상 도로는 지적도와 관계없이 사람과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4m 이상의 도로가 있으면은 사용승낙을, 그러니까 건축법상 도로를 보는 겁니다. 지적도상 실질적으로 도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과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그 통로가 돼 있지 않고 뭐게 장애물이 있어 막혀 있다 그러면 건축법상 도로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법상 도로와 지적법상 도로는 전혀 다른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적법상 도로가 없으면 건축법상 도로가 없는 걸로 맹지로 생각해요. 그것은 지적법상 도로가 없는 것이지 건축법상 도로가 없는 건 아니고, 지적법상 도로가 없다고 해서 건축허가를 안 내주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안 되죠. 뭐 이런 걸 물어보러 여기까지 오셨어요. 이러길래 제가 바로 이 조례 있죠, 조례. 용인시 조례. 용인시 조례를 가지고, 여기 보면, 용인시 조례에 보면, 동도를 이용하여 한 번이라도 건축허가를 낸 적이 있는 도로는 또다시 사용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현황도로가 있으면 이 현황도로가 건축법상 도로는 맞아요. 맞는데 이것이 남의 땅인 경우에는 사용승낙을 받아오라는 거예요. 건축법에서. 그러니까 지적도상 도로가 없더라도 현황도로와 사람과 자동차가 통행이 가능하면은 건축법상 도로를 보는데, 이 땅이 누군 경우에 남의 땅인 경우에는 사용승낙을 받아오라는 얘기인데, 남의 땅인 경우에도 동도로를 이용해 한 번이라도 건축허가가 난 적이 있다 그러면 사용승낙서 없이 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 조례를 가지고 담당자한테 얘기한 거예요. 자, 여기 조례, 이 용인시 조례를 보면은 다른 사람의 땅을 이용하여 그 건축할 때는 그 진도를 살 때는 사용승낙을 받아야 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동도로를 이용하여 한 번이라도 정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적이 있다면 사용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다. 이것이 돼 있는 겁니다. 제가 그거를 제가 그 담당자한테 보여줬더니, 담당자가 갖고 있는 그 컴퓨터는 다르더라고요. 여기 보면 담당자도 내가 보여준 이 땅을 가지고 항공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치게 저희 화면이 담당자가 갖고 있는 화면에 딱 뜨더라고요. 근데 그 담당자가 이 집 이런 집에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니까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는 것이 탁탁 나오더구만.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는지 없는지가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 담당자들이 갖고 있는 그 컴퓨터에서는. 근데 가서 이렇게 더블 클릭을 이거 하고 이것도 하고 더블 클릭을 이렇게 하니까 전부 다 이게 보면은 건축물 관리장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담당자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도시지역인데, 일종인간지구 도시지역인데, 도시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비도시 지역일 때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신구로 지어진 거기 때문에 이것을 정식 건물로 보고 이 동도를 이용할 건축 허가 난 걸로 보고 건축 허가를 내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건축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라면은 아 그렇구나 이거는 비도시 지역일 때는 신고로 지었었는데 이제 도시 지역이 됐기 때문에 이 건물이 신고로 진 거하고 허가로 진 거하고는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20년 이상을 건축한 데서 제가 밥을 먹고 집을 몇백 채를 지은 사람인데 제가 보기 이 담당자는 이런 조례를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건축 허가 신고도 몰라요. 건축 허가 신고의 차이점이 뭐죠? 그 허가는 건축사의 도장을 받아야 되고 신고는 건축사의 도장을 안 받아도 되는 것이지 도시 지역에 있거나 비도시 지역에 있거나 신고사항이다 허가사항이다 아까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나 신고를 해야 되는 사항이나 다 건축법규에 맞아야 돼요. 그리고 건축법규에 정식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면은 정식으로 건축허가가 만들어진 것이지 그것이 건축법에 어울리는 것이지 그 건축 비도시적이고 신고로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건물이 아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 담당자한테 강의해야 돼 하지 마라. 강의해야지.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얘기했어요. 담당자님, 제가 집에 가서 서류로 질문을 할 테니까 서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네 알았어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집에 와가지고 그 담당자에게 이 서류로 질문을 했고 서류 질문에 답변한 걸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상기 주변 토지 주변을 합법 등 비합 건축물로 어떤데 판단한 근거에 대해서는 하고 여기 답변했습니다. 상기 토지 주변 건축물은 건축 당시 도시적 외의 지역에서 건축법 위한 건축허가 절차 없이 건축된 두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건축물로 판단되며 이는 건축 당시 건축법 위한 건축허가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불법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음.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이 여자는 이 담당자는 옛날에 이 건축허가 어떤 식으로 했든지 모르는 겁니다. 저는 지금 나이가 근데 제가 보기엔 내가 이 건물을 지었을 때는 건물을 짓고 했을 때 아마 이 담당 여자애는 초등학교쯤 됐을 거예요. 도시 지역 외 지역에서 그 건축 허가 절차 없이 건축된 후 이게 그 80몇 년도인가에 10년대인가 90몇 년도에 한 2년 동안 잠시 건축 허가 없이 신고로 지을 수 있게끔 한 적이 한 2년 동안 있었어요. 제가 집을 지으려고 그 시골에 가서 저기 하러 갔더니 담당자가 저한테다가 아이고 법이 바뀌었으니까요 그냥 짓고 나서 신고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짓고 나서 신고를 했었어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짓고 나서 신고하니까 아이고 이거 건축법에 어긋나서 이거 안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쳐야 된다는 거야. 이 얘기는 뭐냐면 짓고 나서 신고를 하다 보니까 건축법에 어긋나는 것이 많아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한 2년인가 3년 시행하다가 바로 없애버렸습니다. 항상 뭐냐면 신고에 의해서 그 건물을 짓고 신고도 건축법에 의한 것이 다 적정하게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 근데 여기 보면 그렇게 만들고 상기 토지에 접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건축허가 어떤다? 가능 여부. 단기 토지 자판 통로의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 건축허가가 가능하냐? 자, 보십시오. 건축법 제4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동법 제2조 11호 규정에 의한 도로에 접해야 하나 상기 토지는 도로에 접하고 있지 않음. 다만 건축법 44조 단속 규정에 의거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제한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할 수 있는 바 건축허가 신청 시점에서 현재 상기 토지의 접한 통로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이 수년간 이용한 통로가 있어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제한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상기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시 말하면 여기에 있는 이 항공사진에 의하면은 사통팔달돼 있죠. 그러니까 이 땅에 보면 여기 도로도 있고 이 뒤에 도로도 있고 다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땅에 출입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이 땅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출입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답변입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출입에 지장이 없는 걸로 얘기를 하지 않고 뭐냐면 동도로를 이용해 건축허가 난청이 있을 때는 상승허가 없이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담당자가 아직까지 보면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의 동법 규정에 의한 도로에 접해야 하나 건축법상 도로에 접해야 된다 그랬죠. 2m 이상이. 근데 건축법상 도로는 지적법상 도로는 말고 건축법상 도로는 건축법에서 4m 이상으로 사람과 자동차가 다닐 수 있으면 건축법상 도로라고 얘기했거든. 근데 여기는 그 도로에 접해서 토지는 도로에 접하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담당자가 잘못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적도에 도로가 없으면 맹지라고 그러고 건축법상 도로도 없다고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일반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담당하고 있는 그 건축 담당자도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혀 다른 얘기. 제가 처음에 이게 강의했을 때 건축법상 도로는 4m 이상이라고 얘기하고 사람과 자동차만 다니면 건축법상 도로가 된다고 건축법에 나와 있죠. 그럼 여기 보면 현황이 지적도상 도로가 없다고 하더라도 현황이 4m 이상으로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점은 건축법상 도로죠. 근데 건축법상 도로는 있으나 이 땅이 남의 땅인 경우에는 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45조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45조인데 그 예외 규정으로 그 사지 보면 그 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다시 사용승낙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돼 있었잖아요. 그러면 용인시 조례는 동도로를 이어야 한 번이라도 건축허가 받은 적이 있는 경우는 사용승낙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저는 그거를 가지고 건축허가 가능하냐 그랬더니 답변을 그렇게 하지 않고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 다시 말하면 44조에는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야 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갖고 밑에 보면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 가지고 건축허가를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밑에 보시면 아울러 귀하께서 질의한 우리시 건축조례 30조 규정은 건축법 제 45조 1항 단섬에 이거 주민이 오랫동안 통로를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 주민이 사용한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가 된 경우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건축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상으로 문의하신 토지에 접한 통로는 주민이 오랫동안 이용하고 있는 통로에는 해당되나 상기 통로로 이용하여 건축허가가 된 경우 확인되지 않고 있는 바 동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어려운 것을 판단한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자 보십시오. 만약의 경우에 여기를 허가를 내는데 이걸 내가 건축허가를 내는데
여기가, 만약에 여기가 막혀 있는 건물이라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막혀 있다 그러면, 여기에 동도로를 이용해 여기 건축하는 안쪽에 있는 이 도로는, 이 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것이 될 텐데, 이것은 사토팔달돼 있기 때문에 이 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 받았다는 것이 입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 막다른 골목길은 인정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근데 저기 만약에 그 옆에 건물이 예. 건축허가 받을 때 어떤 부분을 도로 쓴다고 허가를 받지 않았을까? 그럼 그걸 찾아보면 그 도로를 했느냐 알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고, 다시 이게 옛날에 보면은 사용건축법에 그 62년도에 만들어질 때 사용승낙을 받아오라 그랬잖아요. 네. 그 사용승낙을 받아서 갖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그 사용승낙을 해준 것이 근거가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62년도서부터 만들어졌으니 이 집은 지금 50년, 60년 됐는데 그 허락을 받은 사람도 허락을 내준 사람도 또 다음에 온 공무원도 그런 그 30년, 40년의 그런 자료가 허가를 내줬다는 자료가 없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법에서 이제는 그거를 기록에 남기겠다 해서 2013년 5월 30일 이후로 사용승낙을 받아오면 건축법상 도로를 이렇게 사용승낙을 해줬다는 것을 기록에 이제 남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근데 그 이전에는 2013년 그 5월 30일 이전에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오래 지나다 보면 사용승낙을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어디 근거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보면은 막다른 골목길을 이용해서 어떤 집이 지어졌다 그러면은 그거는 저기 뭐야, 만일 들어서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보면 도로가 없다고 가정합시다. 이게 그러면 이 집을 짓기 위해서는 이 도로를 쭉 이 도로를 사용하고 여기 도로를 사용하고 이 집이 와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 난 적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집도 이쪽 도로도 있죠. 그러니까 이 도로를 사용해서 건축허가 났다는 것도 없고 여기 앞에 있는 이 집도 마찬가지로 이쪽 도로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 났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토팔달이니까. 그러니까 그 담당자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 담당자는 건축법에 대한 도로가 정확하게 인식이 돼 있지 않은 담당자지만은 자기 나름대로 제가 얘기를 하고 대시를 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조례도 다 보고 법규도 다 보고 해서 이거는 동도를 이용해 건축허가가 났던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있으니까 출입에 지장이 없는 걸로 허가를 내주겠다 해가지고 안 내주겠다는 뭘까? 내주겠다는데 애쓸 필요 없잖아요. 더 할 필요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러면 건축허가를 내주겠습니다 해놓고 이게 사실은 보면 이것이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4억 9,700인데 여기 보면 임의 경매로 해서 3억 4,300을 청구를 했죠. 이게 3억 4천을 보게끔 되면은 MPL로 이걸 우리가 3억 4천을 샀는데 살 때 내가 얼마를 얘기했냐면은 여기 보면은 얘네들이 방어입찰로 해서 2억 9천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2억 9천 정도쯤 할 것 같으니까 내가 3억 4천을 나한테 넘겨주고 돈을 주고 2억 8천을 내가 주겠다 그랬더니 오케이 해가지고 여실 MPL로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 2억 8천에 샀는데 서류상으로 3억 4천에 산 걸로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지금은 모든 것이 MPL 회사로만 사게끔 돼 있었는데 이때는 개인이 사도 됐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십시오. 보면 여기 나와 있죠. 근저당권 매입 음향사고 이게 잘 되면 이렇게 우리 하는 겁니다. 경매권은 얼마? 2억 8천만 원. 매입조건 채무 인수 계약시 10%, 잔금 90%, 차액 보전 인수금액 10% 내, 당일세 100만 원 매수자 부담, 경매비 나온 반환 뭐였네. 여기 보시게끔 나온 이것이 이제 그 MPL로 사는 거 계약서거든요. 처음 제가 발표했는데 여기 보면 매입 조건이 뭐죠? 인수 금액의 10% 범위 내고 그 다음에 보면 그 차액 보전이라는 거죠. 인수 금액의 10% 범위 내 차액 보전. 여기 차액 보전이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네. 차액 보전. 네? 이 차액 보전이 뭔지 아세요? 자,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도 MPL 회사로 사지 않고 그냥 MPL로 이렇게 살 수도 있어요. 보면은 지금처럼 이 방법인데 어떤 방법이냐면 자 보시게끔 되면은 우리가 10%를 주고 계약을 했죠. 그럼 2억 8천을 주고 계약을 했으니까 2억 8천을 사니까 우리가 2,800만 원을 줬죠. 그럼 2,800만 원을 MPL에서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MPL에다가 2,800만 원을 들고 경매 입찰날 경매장에 옵니다. 경매 입찰장 옵니다. 그러면 그 2,800을 입찰 보증금으로 해서 우리에게 입찰에 들어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낙찰을 받게끔 하는 거죠. 입찰을 한다는 조건이니까. 그럼 그때 우리가 3억 4천을 지금 샀잖아요. 3억 4천을 샀으니까 우리는 3억 4천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3억 4천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얘네들이 얼마에 팔았죠? 그렇죠. 2억 8천 팔았죠. 2억 8천보다도 그 1등하고 2등의 차이가 우리는 무조건 3억 4천에 들어가니까 3억 5천에 들어가니까 우리는 무조건 1등이야. 근데 만약에 2등이 우리는 2억 8천 주고 샀는데 2등이 3억에 들어올 수도 있죠. 그럼 우리가 3억 5천 4백이면 우리가 1등 됐죠. 그럼 우리한테 2억 8천 주고 파는 애들은 너무 가슴이 아프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하고 차이가 10% 이상을 날 때는 우리보다 산 거보다 높게 쓴 사람이 있을 때는 그 10%까지는 좀 얹혀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2억 8천 주고 샀다 그러면은 2등이 우리 산 2억 8천보다 넘어간다 그러면은 그 10%는 붙여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낙찰 받은 사람이 없을 때는 2억 8천 그대로 가는 거예요. 낙찰 받은 사람이 있을 때는 2억 8천에서 10%를 더 하다가 2,800만 원을 더 얹혀주는 겁니다. 이거 언제 주는 거예요? 네? 아니 이제 이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낙찰 받으면 우리가 낙찰을 받았잖아요. 3억 4천, 3억 5천 4백이 낙찰을 받았잖아요. 그럼 3억 5천 4백이 낙찰 받고 우리가 법원에다 내지 않습니까? 법원에다 내면은 배당을 그 MPL 회사에서 받아가잖아요. 그럼 MPL 회사에서 3억 5천 4백을 받아가야 되는데 우리하고 얼마에 약속했죠? 2억 8천에 했으니까 자기네들이 2억 8천만 갖고 3억 나머지 돈은 우리한테 돌려주게끔 되는 거예요. 계약이 그렇게 되는데 돌려줄 때에 2등이 만약에 2등이 3억짜리가 있다든지 이러면 자기네들이 손해하니까 그 2등의 가격을 2등의 가격을 파는 걸로 인정해달라 이런 뜻이에요. 9천이라고. 예를 들어서 2억 9천 2등이라면 2억 9천으로 2등으로 우리가 파는 거죠. 2억 8천에서 계약을 했지만은 2억 9천으로 파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10%까지만 먹어달라는 얘기. 그렇죠. 10%까지는 뚜껑 열어보고 결정하자 이런 얘기. 2억 8천 10%면 2,800만 원까지는 더 지급한다는. 그렇죠. 또 만약에 그 사람이 2억 9천에 사면 그럼 2,800을 주면 안 되잖아요. 아니 지금 그러니까 2억 9천에 어떤 사람이 사는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 2억 8천에서 사는 게 아니라 2억 9천으로 우리가 사는 걸로 인정하고 1,000만 원만 더 주면 된다. 1,000만 원 더니까 어떤 사람이 그 3억을 쓴다면 3억에 맞춰갖고 그 2억 8천 산 거를 2,800 더해서 3억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하는 걸로 하는 것이 이게 MPL 계약입니다. 만약에 3억 3천에 2등이 들어왔다 그러면 저희랑 3억 3천? 네, 5천만 3억 3천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2억 8천에 2,800만 원만 더한 걸로 해갖고 끝나는 거죠. 더 주지는 않고. 더 주지는 않아요. 10%까지는 더 준다, 이런 얘기. 계획한 가격이 10%.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최저 가격을 2억 8천으로 결정했는데 경매를 진행해서 뚜껑을 열어보고 좀 우리 파는 것보다 더 한 사람이 있으면 10%까지는 자기네 금액을 인정해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것이 지금도 보면은 그 논세일로 MP를 전부 다 사오는 경우도 있지만 논세를 하지 않고 채권 채무 인수 관계로 해서 이런 식으로 계약하는, 지금도 계약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제2금융권이나 뭐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농협이나 뭐 이런 데서는 무조건 논세를 정확하게 딱 가지고 가라 이렇게 해야지 지금 저는 채권 채무 인수 관계를 잘 안 해요. 그냥 뭐 맹창면 처음엔 시행하는데 지금 이 MPL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습니까? 지금은 MPA 개인은 안 되잖아요. 개인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MPL 회사가 그런 식으로 사는 거죠. 근데 채권 채무 인수 관계를 지금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한다면은 MPL 회사가 없이도 되는 거예요. 아, 그냥 개인이 입찰 들어가는 걸로 하는 겁니다. 그럼 다이렉트로 그 MPL 회사하고 나하고 이제 계약을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 유동화 회사하고 나하고 둘이서 계약을 해서 그 유동화 회사와 그런 식으로 넘어간 것을 얼마를 이렇게 계약해서 갖고 오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지금 뭐 농협이나 이런 데서 갖고 있는 것은 농협자산관리공사를 넘기지 않습니까? 농협자산관리공사에서 이렇게 안 하고 무조건 가져가라, 다 가져가라. 이거 돈 다 주고 완전 설정권 넘겨와야 되니까 설정권 넘겨오는 비용도 들어요. 그건 이제 MPL 그 법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물건이 좋은 물건이 있을 때에 상대편이 논세일로 전부 다 가져가라 했을 때는 우리가 MPL 회사가 있어야 되는 거고, 채권 채무 인수 관계를 지금 한 식으로 채권 채무 인수 관계로 한다고 그러면은 그 MPL 회사가 없이도 가능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 유동화 회사에 그러면 10% 보전은 항상이 아니라 서로 계약하기 나름이에요. 계약하기 나름이에요. 그때가 가서 물건을 봐서 계약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사람이 당했어요. 100만 원 당했어도 있는데 당했어도 우리한테 주지 말고 배당으로 해서 빼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했어도 우리한테 해라. 10% 해줘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워낙에 낮게,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 아까 2억 9천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최소 한도가 2억 9천이 그 선이었는데 내가 2억 8천을 제시하니까 저 MPL 회사에서도 야, 저 팔을까 안 팔을까 1년이나 이상 그냥 끌었잖아요. 말아야 되는데 안 팔 수도 없다 보니까 할 수 없이 2,800에 얘기한 대로 팔긴 팔면서 그런 조건을 걸은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2억 9천인지 3억이든지 걸었다 그러면 이런 부대 조건 안 걸고도 그냥 계약이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방법 한번 배워야 되겠는데. 그거 괜찮네요. 배우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쭉 하다 보면 이런 물건도 나오고 저런 물건도 나오게끔 돼서 할 수 없이 경험을 하게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있다 이런 얘기다. 무조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자, 이번에 실전 사례 두 번째입니다. 도시지역 안에 현황도로. 2016 타경 3617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제가 쓴 책들은 대부분이 이 경매 사건을 지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것이 저는 일부를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은 2016 타경 3617 들어가서 본인이 권리 분석을 해봐야 돼요. 이 사건을 재판을 지우지 않은 겁니다.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죠. 토지 건물 일괄 매각입니다.
용도 지역이 보면은 상업지역인데, 이게. 상업지역인데, 4억 3,200이 시작해서 1억 4,800만 원까지 떨어진 거예요.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보면. 4억 3천에서 어떤다? 1억 4,800. 근데 이것도 보면 우리가 낙찰을 2억 1,000만 원을 받은 건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전체 가격 이상으로 낙찰을 받아야 된다고 써야지 될 거라 했는데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13명이 들어갔죠. 많이 들어갔죠. 예, 많이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자, 보십시오, 여기. 어떤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요 땅이 경매로 나왔죠. 여기 그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정식 주택이 아니라 가설건축물 지긋하게 지어진 건물이에요. 이게 주택하고 토지인데, 여기 보시다시피 지적도상 도로가 없죠. 현황도. 근데 여기 보면 여기서부터 현황 도로가 있죠,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지적도로 도로가 없습니다. 제가 이것도 또 같이 가지고 포천시에 가서 담당자한테다가 물어봤습니다. 이거 건축가가 내줍니까? 자, 그러면, 자, 보십시오. 여기 한번 우리 보십시다. 4억 3천짜리가 1억 3,800까지 떨어질 동안에 이거 갖고 건축허가를 내줍니까? 하고 물어본 사람이 나만 있겠어요? 수십 명 있겠어요? 제가 입에 가서 이거 딱 내밀으니까 담당자가 구천 타는 표정으로 안 됩니다. 그 저기 뭐야 그 건축허가 지적성 도로 없어 안 내줍니다. 그러길래 또 제가 포천시 조례를 보내서 동도를 인하여 건축허가 받은 경우 또다시 건축허가를 받지 않겠다 보여줬더니 이 밑에 있는 담당자가 말하기 싫다 이거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조례가. 그 날보고 하는 얘기가 글쎄 안 되니까요. 더 묻지 마시고 건축위원회 심의위원이 그 2층에 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직접 올라가서 직접 물어보세요. 그 사람한테. 그분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 내가 2층에 올라가서 건축위원 심의란 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길래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어떤다? 이거를 건축허가를 내주겠느냐 물어봤더니 그 심의위원이 이렇게 보더니 아니 이거를 도로가 있는 걸로 해서 건축허가를 내주면 개나 소나 다 내주는 거지 이게 발휘되는 겁니까? 안 됩니다 이러더라. 그때 알았습니다 하고 내가 나오면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런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거를 정확하게 공무원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벌써 한 번, 두 번 떨어졌을 때 이거 건축허가 내주냐고 물어봤을 때 이거 현황 도로가 있기 때문에 동도로 이런 건축허가 없고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다고 얘기했으면 가격이 안 떨어졌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 보십시오. 정일 씨는 저기 공무원 시험 봤나? 공무원 시험이요? 응. 공무원 시험 안 봤는데요. 공무원 시험 안 봤어요? 뭐 지금 뭐 자 보십시오. 공무원 시험을 열심히 보죠. 공무원 시험 합격했어요. 그럼 어디 구청에 이제 오라 그러지 어디 오라 그럴 거 아니에요. 갔습니다. 가면 이제 10명이 이제 공무원으로 신입으로 들어갔으면 구청장이 딱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구청에 공무원으로 첫 들어오신 것을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저기 맨 앞에 있는 영희 씨는 건축가에서 근무하시고 그 앞에 순희 씨는 농지과로 가시고 저 앞에 있는 저기 종일 씨는 저기 주민등록과로 가주십시오. 그러면 자기가 그때부터 그 업무를 하는 것이 자기가 이 건축과를 간다고 해서 건축에 대한 전공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지적도상 도로가 없으면 건축법상 도로가 없는 걸로 생각하는 게 대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제가 법을 보게끔 되면 지적도상은 지적법상 도로고 건축법상 도로는 지적도상 도로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지적법상 도로는 관계가 없지만 뭐라고 얘기했죠? 다른 사람의 땅을 이용하여 도로로 쓸 때는 사용승낙은 받아라. 지적도상 도로가 없어도 건축법에서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다만 동도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난 적이 있을 때는 어떤다? 또다시 사용승낙이 필요 없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가지고 담당 공무원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일을 못하고 지금도 거제도나 강화도에 가게끔 되면은 이 현황도로 가지고 건축허가 안 내줍니다. 지적도상 도로가 없으면 안 내줍니다. 건축법상 도로는 있어도 지적법상 도로가 없으면 건축허가 안 내주는 곳이 이 강화도하고 거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담당자들의 그 주관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이것도 그렇게 해서 어떤가? 낙찰을 받은 거예요. 자, 제가 정식으로 이제 보면은 낙찰을 받고 19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질의 내용 포천시 신입 등 일부에 포장되어 통로로 사용 중인 부분을 제외하여 건축허가 가능한지 하고 제가 서류 물어봤습니다. 상기 대지는 주민이 장기간 통로로 이용하고 있는 통로를 접하고 있어 통로 부분을 대지 면적을 제척할 시 건축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포천시 건축조례 제21조 이해관계인 미동의 도로 지정 기준에 따른 도로 지정 여부는 우리시 건축과에서 담당함은 알려드립니다. 이해관계인의 미동의죠.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이 답변 얘기는 여기에 있는 것이 지금 여기 우리 땅의 일부를 우리 땅의 일부를 지금 여기 요만큼을 지금 우리가 지금 현황 도로로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건축허가를 받을 때는 항상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도로를 쓰고 있는 요 부분을 대지 면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요 면적만 가지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해서 건축허가를 신청한다면은 건축허가를 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내 땅이지만은 도로를 쓰고 있잖아요. 도로를 쓰고 있는 건 건폐율과 용적률 집어넣으면 안 된다. 그럼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그 교수님이 질의응답할 때 네. 낙찰 전에 하시나요? 낙찰 받은 다음에 하시나요? 낙찰 전에 해죠. 근데 낙찰 전에 하게 되면 그럼 그쪽에 허가지만 그 다음에 물어봤을 때 이런 도로를 해준다는 사실을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아, 근데 거의 이렇게 비슷할 때쯤 하는데 내가 낙찰 받기 전에 하는 이유는 만약에 왜 담당자가 이걸 안 해준다면 행정소송을 들어가야 되거든. 그렇죠. 행정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낙찰을 받기 전에 며칠 전에 이거를 제가 질의해갖고 이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받았기 때문에 이 경쟁률이 이만큼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맹지의 땅은 몇 년 전에 입찰에 들어가면은 한두 명 정도밖에는 안 와요. 뒤에 것도 다 보면 그래요. 근데 바로 내가 이거를 가서 물어보고 그 질의했을 때에 조례하고 뭐고 다 만들어가지고 질의를 했죠. 뒷받침 해갖고. 그럼 나중에 낙찰받은 다음에 질의응답할 때 행정소송 들어가라는 그런 부담 때문에 미리 물어보는데 그 물어봐서 이게 정보가 유출돼서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약간 그렇지. 그건 어쩔 수 없고 며칠 남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건 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 보면 나왔네. 허가 담당자 2017년 1월 3일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게 언제죠? 경매 날짜가? 지난주로 2016 9월 30일인데 응? (2016년 9월 30일이죠) 네. (2017년 1월 30일) 그러면 몇 개월 전인가? 1월 3일하고 1월 30일은 한 달 사이죠. 9월 전에 1월 11월 12월 8개월 16년이구나. 아니, 내가 보면, 내가 지금 봤더니, 이거 저기 뭐야, 그 낙찰 받고 난 다음에 했네. 나 16년이고 17년에 내가 질의했잖아요. 네. 그럼 그 낙찰 받으면 누구한테 사람을 저거는 살 사람이 많아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지금 내놨으니까 다 이제 해가지고 정리해서 일단은 저런 것을 팔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일단은 건축허가를 받아야 돼요. 내가 공부하다 놓고 이제 다 준비해놓고 건축허가를 받는다는 얘기는 저거를 건축법상 도로 인정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 놓고 공인중개사한테다가 팔아달라고 내놔야지 공인중개사가 매매를 해주는 겁니다. 집을 지을 수 있다는. 네,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이 인정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건축허가부터 받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무슨 뭐 큰 걸 빌딩 뭐 이렇게 허가를 내는 게 아니라 그냥 가장 간단하게 주택 또는 뭐 창고 뭐 이런 걸로 허가를 받아도 일단은 건축허가 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사는 사람이 건축허가 난다는 걸 이해했으니까 사고 설계 변경을 하겠죠. 산 사람. 용적률 같은 경우는 도로에 접하면 그럼 도로 부분은 그거는 건폐율과 용적률은 그 땅은 땅 전체가 아니라 도로를 쓰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건 건폐율과 용적률로 빼놓죠. 자, 이번엔 또 하나 보십시다. 이게 몇 페이지나 하면은 200페이지네.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책하고 좀 다르죠? 많이 틀릴 거예요. 2016 타경 15856 충청남도 벼령시 면청동에 토지만 매각으로 나옵니다. 토지만 매각. 여기 보면 건물이 매각제예요. 자, 보시게끔 되면 이거는 어떻게 됐냐면 땅이 상당히 넓어요. 이렇게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가시죠? 근데 왼쪽에 여기 하나는 집이 지어져 있죠. 여기 하나는. 중간에 도로가 있는. 그러니까 여기 하면 땅이 이렇게 생겼는데 반만 잘라서 여기 집이 지어져 있는데 여기는 도로가 이렇게 동네 그러니까 마을 안길로 해갖고 출입의 지장이 없는 걸로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요 도로를 이용해야 되는데 요 도로는 이 집하고 이 집만 둘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보면 이거는 어떻게 하려면 낙찰 받으면 현재 있는 여기 건물이 있죠. 건물 지는데 잘라서 요 건물만 어떻게 한다? 매매를 다시 땅을 사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 요 땅은
별도로 이제 잘라가지고 따로 땅으로 팔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이걸 산 것인데 이제 추천한 건데 여기에 마을 안길 이런 도로는 옛날 오래전부터 도로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보기 힘든 지적도상 도로가 이렇게 없죠. 도로 한 개도 없잖아요, 여기요. 예. 한 개도 없어도 마을 안길이라고 해서 옛날부터 있던 그 동네의 길은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을 해줘요. 그 출입에 제한이 없는 걸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에 도로가 여기 일부 여기에 도로가 있는데 여기 도로가 일부 도로가 이렇게 그러니까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간 요게 요 도로는 요 집하고 요 집에서만 쓰는 것이지 다른 데서는 쓰지 않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용 승낙을 받으라고 할 수도 있고 마을 안길로도 봐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담당자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제가 이거를 얻었나 추천을 하면서 담당자한테 질의했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여기 보면 현황 도로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 여기 위쪽에 빨간 대문 이것이 어떻게 해요? 경매로 나온 땅이에요, 이것도. 그리고 또 따라 사는 이 땅이 경매로 나온 거고. 근데 거기 들어가는 도로는 포장 도로는 이렇게 있단 말이지, 지금. 여기는 이제 집이 있는 거고. 제가 전화를 질의를 했더니 보령시 담당자가 나한테 전화가 왔어. 이거 이렇게 해서 질의하신 분 말씀드려서 예 그렇습니다 했더니 제가 검토를 해본 결과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상으로는 제가 건축 허가를 반드시 내주겠다고 답변하기는 어렵지만은 만약의 경우에 사장님께서 정식으로 건축 허가를 신청하신다면은 긍정적인 면으로 생각을 해서 허가를 내주는 방법으로 하겠지만은 지금 서류상으로 건축 허가를 내주겠다는 답변은 저희가 하기가 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온 것이 이렇게 온 겁니다. 자 보십시오. 보령시 면청정 1번지 신축시 면청동 2번지를 현황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건축법 제2조 10에 따라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국토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과 그 밖의 관계법에 따라 신도들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에 허가권자가 위치를 취해 공고 도로를 예를 말하는 것이며 건축법 1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진 2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합니다. 기타 건축법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면 보령시 건축과의 건축 필요로 연락해. 다시 말하면 실질적으로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원칙적인 것만 그대로 옮겨놓은 건데, 그러니까 저한테다가 얘기하기 사전에 전화를 와서 실질적으로 건축허가 들어온다면은 그 땅을 가지고 아까 여기 이 땅 있죠? 우리 이 땅? 네. 여기를 잘라갖고 요 땅에다가 요 땅을 잘라가지고 요 땅에 건축허가를 신청한다면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건축허가를 내주겠습니다. 근데 사실 보면 여기 노란색도 있지만은 아까 보시다시피 여기가 대면이 있고 도로 포장이 다 돼 있죠. 현황 도로가. 그러니까 이 현황 도로도 여기 집이 하나 지어져 있는데 만약에 형이 이 집이 지어진 것이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는 건물이라고 하면은 제가 이런 걱정을 안 하고 동도를 위한 건조가 난장이 있지 않느냐 이걸 주장할 텐데 이 건물 자체가 무허가 건물이야.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이 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 났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야. 다만 그냥 포장이 되고 무허가 건물을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담당자가 안 해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대부분의 마을 안길인 경우 이 마을 안길이 뭐예요?
옛날부터 다니던 건축법이 땅 도로가 4m 이상을 건축법상 도로라고 말하기 전서부터 뭐 예전 이조 시대 때부터 뭐 마을이 형성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그 도로를 이용해서 집이 지어져서 쓰고 있던 도로를 마을 안길이라고 그래요. 마을 안길. 그러니까 오래된 동네에 100년 이상이 된 그런 도로를 마을 안길이라고 그러고, 마을 안길을 끼고서 할 때는 대부분 담당자들이 건축가를 내줍니다. 근데 이건 마을 안길에서 조금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해줄 수 있고 안 해줄 수 있는 것이 담당자의 주관에 딸려 있기 때문에 제가 담당자한테다가 질의했더니 전화로 저한테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건축가를 집어넣게끔 이렇게 해주겠다 약속까지 다 하고, 이것이 진행되면은 내가 설명을 하고 그 추천 물건에 집어넣으려고 했었는데 결과는 취하가 돼버렸어요. 그래갖고 이거는 더 이상 다른 거를 하지 못했죠. 그 매각이라고 나오는데 취하가 됐나요? 취하됐어요, 취하. 자, 또 한 10분 쉬었다가 하는 것이 맞겠죠? 예.